그런데 저는 어젯밤 다른 남자의 팔에 안겼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느껴본 여자로서의 욕망. 그것이 진짜 사랑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찾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고 행동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52년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같다며 친구 은희가 제안했던 2박 3일 여행. 남편 현재와 은희의 남편 준호,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떠난 펜션 여행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30년을 철물점만 지키며 살아온 무뚝뚝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좋아라고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어떻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현재는 운전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은희도 성격이 예성적이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만 분위기를 띄우려고 웃고 이야기를 꺼냈죠. 그 와중에 은희 남편 준호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어요. 문득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다정한지 생각했습니다. 현재와 비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어요. 긴 시간 운전한 현재는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누워 금방 잠들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진 어두운 거실. 은희도 피로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샤워를 했어요. 펜션의 따뜻한 물이 제 몸을 적시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52살의 얼굴, 이마에 깊은 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철물점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온 30년의 흔적이 모두 새겨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제 제가 여자라는 걸 잊었나 하는 생각이요. 20살에 결혼해서 현재 옆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며 32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이었어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반쯤 깬 정신으로 현재인 줄 알았는데 그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현재의 손은 절대로 이렇게 섬세할 수 없거든요.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을 때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보인 얼굴은 준호였습니다. 친구 은희의 남편. 거부감이 일어나야 하는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30년간 누구도 제 몸을 이렇게 천천히 섬세하게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의 입술이 제 입을 찾았습니다. 키스였어요. 남편은 한 번도 키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스킨십이라 해봐야 의무적이고 빠르고 식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52년을 살며 처음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손길이 저를 완전한 여자로 만들었어요. 밖에는 현재와 은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욕망의 주체가 되는 나. 단순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오롯이 한 명의 여자가 되는 경험.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준호가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감각이 생생했어요. 피부에 남은 열기, 두근거리는 가슴, 목에 난 자국.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여 몸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후회보다는 짜릿함이 더 강했어요. 그것이 저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달라졌어요. 요리를 하며 준호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대파를 자르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는데도 저는 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빨래를 할 때마다, 현재의 무거운 셔츠를 접을 때마다 저는 준호가 그리웠습니다. 30년간 현재 옆에 있으면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갈증. 그것이 이제는 그에 대한 갈증으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여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철물점으로 나가고 밤 10시쯤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항상 텔레비전만 들여다봤죠. 저에게 건넨 말이라곤 뭐 있어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뭘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이제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준호의 문자가 왔어요. 단 한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 모텔 405실, 내일 오후 2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현재가 가게에 있을 시간, 아무도 없을 시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발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몸은 더 빨랐어요. 52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온 이 몸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모텔 방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와인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의 미소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재는 30년간 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욕망이 담긴 눈빛, 나를 여자로 보는 남자의 시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처음엔 은희인 줄 알았어요. 손을 잡는 순간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 너무 좋았으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낀 쾌락이 비단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사라졌어요. 우리는 펜션과 달리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저는 진정으로 욕망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예쁠 줄 알았어. 그의 말에 더 뜨거워졌습니다. 밝을 때 봐야 해. 낮에 봐야 해. 그는 내 모습 전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담배를 피우던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희와는 사랑이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 생각 중이야.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 32년을 한 남자 곁에 있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해? 준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현재를 떠올렸습니다.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저를 지켜온 사람. 그런데 여자로서 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해봐.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고 그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럼 행복할까? 현재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왜 라면을?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거실 소파에 누운 그는 텔레비전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이제는 자유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며칠이 흐르면서 준호의 문자들이 계속 왔어요. 정말 안 돼. 우리 얘기 좀 하자. 당신 때문에 이혼 결심했어. 각 메시지마다 저는 답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막혔어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던 현재의 뒷모습. 그것은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현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끝낸 후 입원 수속도 모두 끝내놓은 상태였죠. 어머니의 상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사는 말했어요.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머니를 업고 뛰어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처리한 것도 다 남편분이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현재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도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뚝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저를 모르는 사이에 자식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괜찮아. 몰랐지? 현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요?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현재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 거예요. 고마워. 우리 사위야. 우리 딸이 참 복이 많구나. 좋은 사람 만났소. 어머니의 그 말에 현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무뚝뚝한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동시에 친구 은희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의 권유로 진정제를 맞고 깊이 잠들었어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죠. 저는 벤치에 앉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 하지만 30년을 침묵 속에서 저를 지켜온 사람. 그 남자가 어머니를 위해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니. 저는 몰랐어요. 그게 왜 몰랐는지도 몰랐어요. 32년 결혼 생활. 저는 항상 남편이 주는 것만 받으려 했고 그가 주지 않은 것만 원망했습니다. 달콤한 말, 섬세한 손길, 그런 것들만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년을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하려 한 그 남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뭐였을까요? 태호와의 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쾌락은 강렬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반면 현재와의 시간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겨울의 앞다리가 물려 떨어진 수도꼭지도 그냥 두고 여름장을 볼 때 제 손을 잡아줬던 사람. 명확한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요? 병원의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내 손을 봤어요. 주름지고 나이든 손. 30년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이 손. 이 손이 며칠 전 다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나 자신이. 저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새벽이 가까워지자 병원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52년을 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달콤한 말도 섬세한 손길도 아니었어요. 같은 침대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려는 마음. 밥도 못 챙겨 먹을 때 라면이라도 끓여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니가 보고 있었단 말인가요? 네, 엄마. 저도 알았어. 늦었지만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현재의 손이 제 어깨에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투박하고 12년을 변하지 않은 그 손. 어머니가 회복 중이었어요. 의사는 며칠 뒤면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문병 갔어요. 병원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데워서 어머니께 드렸죠. 우리 사위 덕분에 이 맛을 봤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현재도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어요.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있던 모든 것. 32년을 침묵 속에서 감춘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어머니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저에게만 이렇게 무뚝뚝했던 걸까요? 아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을 한 남자 옆에서 살면서 제가 그를 얼마나 외롭게 했나 하는 생각이요.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그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죠.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대신 현재는 나를 지켰습니다. 말 없이 병원 로비에서 저는 현재에게 물었어요. 왜 어머니를 이렇게 챙겼어? 내가 몰랐어. 현재가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챙겨야 하니까. 당신은 바빴고 그 말이 얼마나 진심에서 나온 건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하며 배운 현재의 목소리 톤, 그 속에 숨겨진 무언의 사랑.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어머니는 퇴원했고 현재와 나는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현재가 운전했고 저는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재는 짐도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장모님 조심해. 계단이 있으니까. 현재의 그 작은 배려가 내게는 엄청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현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어? 현재가 대답했어요. 바뀐 게 아니야. 그냥 예전 그대로야. 난 항상 이랬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를 보지 못했던 거구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현재는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밖에 불빛만으로 우리의 얼굴이 비춰졌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내가 말했습니다. 현재가 대답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난 괜찮았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준호의 문자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 답장이 없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거든요. 며칠 뒤 나는 친구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전화를 받은 은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있나 뭐 해? 여행 다녀와서 오래만이네. 내가 그를 배신한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는 그를 놔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희, 우리 만날까? 전화기 너머 은희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언제? 나는 카페 시간을 정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그날 나는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고르신 길이 무엇이든 행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동시에 밀려온 감정은 죄책감이었어요. 친구 은희에 대한 죄책감.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자책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은희와의 만남은 3년 정도 돼 있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깊은 얘기는 잘 안 했지만 가끔 만나서 수다 떨 정도의 사이. 그런데 내가 그를 배신했어요. 카페에서 은희를 만났을 때 나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면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와의 관계를 은희에게 말하지 않은 채. 그렇다면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친구의 남편과 지낸 30대의 시간들. 그것이 내 가슴 속에만 있었어요. 있나 뭐해? 딴 생각해? 은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좋아서. 오랜만에 너 봐서.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은희를 보고 싶었어요. 친구를 배신한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나를 보면 텔레비전을 끄고 제 곁에 앉았어요. 오고 왔어? 응. 친구 만났어. 즐거웠어?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30년을 사는 동안 처음으로 우리는 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현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퇴근하면서 꽃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흰 국화였고 그 다음엔 분홍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어떻게 이런 섬세한 선택을 하는지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꽃가게 아주머니가 추천해 줬다더군요. 현재는 꽃집에 자주 들르면서 하나하나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꽃이 좋을지를. 주말엔 영화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는 우리.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고마워. 현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다 고마워. 당신과 살 수 있어서, 이렇게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그 말에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내가 처음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현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우리는 30년을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말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조용히 같은 침대에서 늙어가고 싶은 거였거든요. 주름진 손이지만 현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영화관에서, 침대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손은 내 손을 찾았어요. 사랑해. 내가 작게 중얼거렸을 때 현재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그 웃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도 회복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재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문병 갔어요. 병원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데워서 어머니께 드렸죠.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현재의 모습이. 우리 사위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인나가 참 복이 많구나.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이제야 알았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현재의 손이 제 손을 세게 잡았어요. 32년을 함께한 이 남자의 손. 어머니가 퇴원한 지 사흘 후 우리는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현재가 운전했고 나는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재는
약간의 짐도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장모님, 조심해. 계단이 있으니까. 그의 그 작은 배려가 내게는 엄청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현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 현재가 웃었어요. 바뀐 게 아니야. 그냥 예전 그대로야. 난 항상 이랬어. 당신이 못 봤을 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2년을 한 남자 곁에서 제가 그를 보지 못했던 거구나. 거실 소파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밖에 불빛만으로 우리의 얼굴이 비춰졌어요. 나 해야 할 말 있어.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현재가 대답했어요. 당신을 미워한 적도 원망한 적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못 봐줘서 감정 표현을 못 해줘서 미안해. 근데 이제 알았어. 당신은 항상 내 옆에 있었고 항상 날 지켜줬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팔의 감촉. 그 안에서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표현을 못해서 당신이 나를 봐줘서 감사해. 정말 많이. 현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2년 만에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당신을 더 잘 봐줄게. 매일 당신이 내게 해준 것들을 했을 거야.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다 할게. 나는 다짐했어요. 현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도 최선을 다할게.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 나는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현재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태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시간이 만드는 사랑.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55살이 된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제 자신을 찾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은희에게서 얼마 뒤에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새 생활을 시작했다는 뉴스도 SNS를 통해 봤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는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재와 나는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32년을 같은 침대에서 살면서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현재가 이미 커피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일어나. 거기 미리 놨어.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32년의 침묵이 녹아 있었습니다. 철물점도 변했습니다. 현재는 5년 뒤 은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저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던 제가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만든 그릇들이 식탁에 오르고 있었어요. 현재도 제 작품을 자랑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우리 아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며 어머니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재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머니를 모셔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꽃을 사오는 현재의 손을 잡으며 우리 사위 정말 좋은 남자지라고 말씀하세요. 현재는 손을 놀려가며 웃곤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30대 초반, 둘째도 27살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해? 예전이랑 다르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를 찾았어.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몰랐나 봐. 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도 좋아 보여. 진짜로. 자식들도 우리의 변화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은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처음엔 마주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마트에서 은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은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인나 잘 지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난 이제 새로 시작했어. 힘들지만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어요. 은희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퇴근 후 현재가 사오는 꽃들이 식탁에 놓여질 때,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있을 때, 밤중에 깨어 현재가 곤히 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현재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뚝뚝함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 저는 이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물 한 잔,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몰래 사오는 것,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것. 어젯밤 현재가 저에게 물었어요. 후회해. 뭘? 지난 날들.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나라는 걸 알게 됐어. 현재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55살. 이제 저는 제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정한 것. 달콤하지 않지만 깊은 것.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말입니다. 준호와의 그날 밤은 이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욕망도 사랑의 일부라는 것. 하지만 욕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말없이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처럼 외로움을 느껴보셨나요? 배우자의 무뚝뚝함에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금지된 욕망으로 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옆에 계신 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봐보세요.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 무뚝뚝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현재와 나는 이제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준호는 제게 욕망을 깨웠지만 현재는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마 이것이 완전한 끝은 아닐 거예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55살의 나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어떤 형태든 어떤 표현이든 마음이 만나는 사랑이길. 그래서 여러분도 이 침대에서처럼 조용히 누군가와 손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